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하면은 머신러닝, 딥러닝, 코딩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I, 인공지능은 기계, 컴퓨터에 인간의 지능을 구현한 것입니다. 머신러닝은 숫자를 직접 넣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바탕, 즉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딥러닝에서 숫자, 문자 등 직접 코딩을 해서 결과를 보이는 것이죠. 이 사진과 같이 머신러닝이 딥러닝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AI가 머신러닝을 포함시키죠. 딥러닝은 인간의 신경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학습 과정에서 수많은 오답을 낼 가능성이 크며, 그래서 아주 좋은 딥러닝이란 수백, 수천, 어쩌면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학습하고 난 뒤 어느 정도 수준의 정확도에 이르면 성공적인 딥러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AI와 반도체가 융합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요? 딥러닝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딥러닝이 구동을 위한 병렬 분산 처리 방식 프로세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래프 처리 장치 GPU가 새롭게 조명받았습니다. 그러나 GPU의 원래 목적이 AI 연산이 아니라 비용이나 전력 소모 등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NPU가 등장하였습니다. 즉,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AI 연산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설계되었습니다. 비록 NPU가 딥러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신경망을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때문에 NPU의 구조가 다른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오히려 더 큰 시간이 들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가격이 싸고 기존 반도체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미 세계 시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발전이 미약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는 SKT는 사피온을, 삼성전자는 핀 반도체를 계속해서 정교하게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피온과 핀은 대표적인 인공지능 반도체이고, 기업에서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기술을, 정부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기술표준원, 4차 산업혁명위원회, 특허청 등등등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력 향상을 위해 많은 조직들이 꾸려져 있는 상태. 정부는 2019년에 IT 강국에서 AI 강국을 위한 국가적 장기 플랜을 제시했어요. 특히 우리 정부도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21년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AI 반도체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달성, 혁신기업 20개 육성, AI 고급 인재 3,000명 확보 등 추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미중 반도체 분쟁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AI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반도체 개발비와 사업비를 무려 그 전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이 중국이 반도체 칩 제조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을 역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정부는 AI 반도체 상용화 기술 개발에 1조 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또한 판교에서 온양까지, 용인에서 청주에 있는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는데
올해부터 2030년까지 510조 원 이상 민간 투자로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갖춘다고 발표했습니다. K 반도체를 구축하는 데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 투자 특별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세 공제의 5배 이상을 상향하여 세제 혜택을 준다네요. 이에 따라 SKT는 발빠르게 2020년 4월 정부의 서버용 AI 반도체 기술 개발 과제 사업을 총괄하면서 AI 반도체 사피온을 제작하고 있답니다. SKT와 삼성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중소기업인 실리콘위치, 리벨리온도 AI 반도체 상용화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AI 반도체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요? 정부 지원이 AI 반도체 지원이 국가 기술력과 기업의 이익에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LG경제연구원 나준호 연구위원은 분명 AI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AI 반도체와의 협업에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뉘면서 직종 내 양극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특성상 약간의 오차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하는 동안 예민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대기업에도 긴 근무 시간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안 좋은 소식이 이미 오래된 소식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연구원이자 상무 출신이 양향자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 중소 중견 기업의 경쟁력은 취약하고 R&D 능력이 없는 한 중소 중견 기업이 클 수 없는 구조라고 형식을 말했어요. 양향자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처럼 입수 합병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계속 양향자 국회의원의 말을 언급하는데 저희 영상에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CEO의 79%가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공약을 적절하게 준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AI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평가와 청년들의 일자리와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의 영상으로 이어서 봐주세요. 대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야기하는 자리인 만큼 공감과 흥미가 따라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 기업들의 기술을 신속하게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업그레이드하는 패스트 팔로워 무버 전략을 사용해 왔어요. 이번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10대, 20대들의 열정이 모두 상호작용하여 세계 1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